이 서울시 광장과 관련돼서 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이걸 역점 사업으로 뒀던 서울시장이 작고를 하고 새로운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권한대행의 서울시가 왜 무리하게 강행을 할까라는 궁금증과 관련돼서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서울 도심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 회색을 벗고 녹색의 생태 문명 거점 공간으로 변모하고 그 변화를 시작으로 전면 보행 광장을 시민품으로 돌려드리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에 시민단체들도 반발을 했고 시민들 사이에서 워낙 찬반 논란이 거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때도 이 사업은 유보하기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대행은 언제 이걸 시민의 합의를 이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논란인 거죠.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5개월 후면은 선거하는데 차기 시장이 오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냐. 하시더라도 충분한 시민 소통을 거치고 차기 시장이 선출되면 그때 논의하면 예산 낭비할 일도 없고. 자, 제 기억에는 이재문 기자, 지난해 당시에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박 시장이 하겠다? 정부는 안 된다? 시민단체들 논란? 박 시장이 일단 유보했던 사업. 그게 현재 스코어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왜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걸 밀어붙인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처음 광화문 광장 재구조를 얘기했던 건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나서 이제 16년도에 광화문 광장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광화문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양쪽에 6차로씩 있고 가운데 이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을 세종문화회관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 남은 6차로만을 반반씩 해서 이제 왕복차로를 하고 이제 이 세종문화회관까지 광장으로 다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광화문 재구조화의 이제 첫 구상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순신 대왕, 세종대왕님을 어디로 막 옮긴다 만다 반대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가운데로 다시 옮겨야 되느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반대가 많다 보니까 지난해 9월에 박원순 시장이 일단은 논의를 중단시켜놨습니다. 중단시키고 이제 특히나 이제 행안부에서도 정부 청사가 바로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광장과 여러 가지 뭐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출입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행안부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논의를 하겠다 했는데 그들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서울시 얘기는 그 뒤로도 계속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토론회 공청을 열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다 하지만 사실상 어제도 반대 의견을 했던 특히나 도시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 반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광장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자체가 보기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건데 지금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공석 상태죠. 그리고 5개월 후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병민 비대위원님. 자, 그러면 왜 이러느냐 서울시가?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아마 전반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겠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전의 문제, 이 공항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을 선출된 권력이 다시 새로운 시장이 되면서 완전히 갈아엎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지난 기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사실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를 넘어서서 여기에 대한 무리한 공사에 삽을 뜨게 되는 것들을 이 상식의 범위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인지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요. 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강행하게 되는 건지 사실 그 이유를 알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게 과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않거든요. 4월 보궐선거는 당선이 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서울시장이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은 새롭게 이제 한 12월
초가 되면은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해서 각자의 후보들이 뛰면서 새로운 서울의 청사진을 얘기하게 될 건데 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새로운 후보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특히 앞서도 잘 설명해 줬지만 과거 박 시장이 이 문제를 발표했을 때도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찬성을 하지 않았던 입장입니다. 이걸 서울시의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무슨 권한을 바탕으로 유난히 추진한다. 아마 지금 현재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일들은 내년 4월에 있는 보궐선거로 다 넘기게 되는 게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컨대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곧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리한 첫삽 뜬다 한겨레신문 비판했는데 분명히 서울시는 공사 시작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나온 후보가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예컨대 뭐 김광삼 서울시장 후보가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거 백지화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김광삼 시장이 당선되면 이 사업 그냥 백지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간에 지금 서울시 권한대행이 밀어붙였던 예산이며 사회적 소모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하려는 건지에 대한 의문. 우리 이제 근본적인 것은요. 광화문이 서울시 거예요. 서울 시민 거예요. 시민 거죠. 법적으로는 서울시 거겠죠. 근데 시민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민을 위한 광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재정비를 하면 정말 좋아서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고 또 행안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정여 권한대행이 저는 굉장히 월권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광장을 본인이 시민의 손에서 뽑힌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서정여 권한대행이 하는 행위를 보면 시민에서 뽑힌 그런 시장 못지않는 권한을 좀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오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 사실은 권한대행은 어떤 논란이 없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지만 논란 있는 사업은 다음 시장이 선거로 뽑히게 되면 그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상관이 없겠죠. 그 시장의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업 자체를 갖다가 왜 그것도 보궐선거를 몇 개를 남겨두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서정여 권한대행이 정치의 뭔가 다른 게 있나? 저걸 징검다리를 뭐 하려고 하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멈춰야 하고 보궐선거에서 뽑힌 시장에게 이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걸 지켜보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도 참 궁금한데 박수현 우리 전 대변인. 우리 김병민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에서 유리할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군요.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장 아닙니까? 광장은 적어도 시민과 의견과 이런 많은 것들이 모여드는 용광로이어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민의 광장이고 시민의 것이죠. 시민이 결정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지금 여기 광장을 만들면 아까도 제가 백년대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곳에 광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소망해요. 저렇게 그냥 콘크리트 어떤 가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 광장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 외국의 그런 광장들을 보면 너무 부럽지요. 그런 광장 하나, 명품 광장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그 시민의 광장이 이번 시민들이 선택이 집중되는 재보궐선거에 예.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서 여야의 많은 경쟁적 아이템들이 나와가지고 최선의 안이 선택이 되기를, 시민에 의해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는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그 청와대 집무실의 그 광화문 이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화문 재구조화와 거기에 따른 그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 시대 개막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와도 그리고 문화재 관련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100년 광장을 예. 이번 시민의 토론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광장 구성부터 만드는 단계부터 시민이 모이는 그런 광장다운 광장으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자, 말씀 굉장히 부드럽게 하셨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화풀이였습니다. 이 광장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취재 통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